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문수 안녕하십니까?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.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임 변호사님 그날 집회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, 날도 네. 추운데요. 예. 그날 온 사람들 참 고생하셨어요, 그죠? 네, 고생 많으셨고 예. 그렇지만 뭐 고생하시는 거에 뭐 비추어서 저희가 예. 충분히 열렬히 응원을 뭐 해드려도 아깝지 않을 뭐 윤석열 예. 검찰총장님을 비롯한 검사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뭐 저희가 그 국민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그래도 의미 있는 정말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저기 저 파이낸셜 센터 역삼역 네네. 그 구글 코리아가 입주한 네. 빌딩 네. 1층에 들어누웠는데 네. 저 냄비 들고 네. 저도 원래는 좀 남 눈치도 좀 보고 좀 샤이한 사람인데 요즘 이제 막 바닥에 눕고 냄비 목에 걸고 다니고 이제 이리 돼 있습니다. 네. 자들 좀 급 좀 먹었을까요? 그래서 뭐 그날 뭐 집회 때 날도 말씀드리고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구글의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사실 뭐 미국에서도 지금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진짜 뭐 기간으로 치면 만 1년이 넘는 기간 그다음에 뭐 그런 뭐 피해의 뭐 정도 또 피해의 종류 뭐 이런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들이 뭐 구글 코리아 관계자들이 간담을 했든 안 했든 이게 무언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 우리 이제 앵그리 블루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격렬히 항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그 유튜버는 좋은 말 할 때 서로 상식적으로 하도록 자신들이 지금 정권하고 어떻게 얽혔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네네. 어떤 식으로든 얽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거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조국이 그 장관 임명되기 전날 집중적으로 그 유튜버 이 뭐라고 이 조작이 네. 평소에도 많았지만 네, 그렇습니다. 그날 제일 극심했다라는 집계를 해온 분의 정언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거 나중에 중대한 정치적 범죄가 될 수 있다.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유튜버가 그런 부분을 뭐 협조 내지 방치하고 어딘가 제2 드루킹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누군가 또 시켜서 돈을 대거나 사주를 했다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구글 코리아 측에서 지금 그러니까 좀 진작에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좀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피해가 커질수록 그걸 이제 진짜 실제로 주도한 자 그게 뭐 권력의 핵심층인 것인지 뭐 비선주의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그들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설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자, 좋은 말씀이고요. 자, 그리고 그 우리가 집회하는 날 나중에 이제 다음 날 알았는데 신혜선이가 이제 서울 중앙지검 형사 6부입니까? 박성대 부장 검사 쪽에서 불러서 그날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. 고소인 조사. 근데 이게 일정으로 보면 그 12월 10일 날 신혜선이 이제 자기 그 신한은행에 이 누굽니까 이상호를 빼주는 과정에서 공작했던 지점장하고 부지점장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로 저걸 다시 걸기는 어렵죠. 어려운 상황 같은 건을요. 그러니까 아마 신혜선 씨가 나중에 위정했다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신한은행 직원이 그 위정해준 박모라는 차장을 갖다가 지금 고소를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이제 12일 날, 10일 날 고소했는데 12일 날 배당돼서요. 이게 좀 이런 거죠. 보통 사건을 오늘 고소했는데 모레 배당이 된다. 뭐 좀 이례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이제 고소인 조사, 그러니까 특히 검사들이 직접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, 그 다음에 뭐 고소인 쪽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좀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여러 가지 연말 뭐 등등으로 바쁜 상황인데 좀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로 봐야 돼요. 이게 만약에 그 검찰이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적당히 또 그냥 이거는 끼어들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신혜선 씨가 검찰에 고소를 했다더라도
이 문제를 네. 검찰이 다시 또 네. 신혜선 씨가 있는 강남 경찰서에 그렇습니다. 내려보내가 네. 강남 경찰서 보고 또 수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그 보통은 통상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됐지. 옛날에는 서초 경찰서였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 네. 이제는 강남 경찰서에서 하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건 배당을 네. 12일 날 하고 배당한 지 8일 만에 네. 8일 만에 다시 불렀다는 것은 수사 기록을 8일 동안 다 검토가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검토가 끝났다고.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면서 불러서 그런 경우는 조사하는 없습니다.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이 20일 날 네. 지금 신혜선을 불러가 끝으로는 신혜선이 고소한 건을 조사한다 하지만은 뭐 이 사건에 그 서초서에서 담당했다가 불이익을 받던 네. 수사관이 한 것처럼 네. 이 사건은 이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네. 우리은행 대출 1,400억 네. 그리고 정치 자금, 네. 대선 자금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. 네. 그 경찰분이 그래 이야기했어요. 네. 네. 경찰 간부가. 네. 네. 그렇다면 결국은 검찰이 지금 이 박성대 부장판사실이 지금 윤규건이 네. 저 버닝썬 네. 관련해서 윤규건이의 뇌물을 구속시킨 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윤규건 뇌물 구속시킨 데에서 이 사건을 한다는 거는 윤규건과 신혜선 부분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그걸 다 연결해서 보겠다라는 제일 잘 아는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을 네. 그쪽에다가 지금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? 윤국은 총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소한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다고 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. 이제 그 같은 부에다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배당한 걸로 보입니다. 그러면 윤규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윤규건이가 지금 이 사건을 신혜선을 접촉을 하면서 네. 위에다가 보고를 해왔다. 지금 네. 그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민정수석실 산하 네. 이 특감 반원이니까 네. 윤규건은 뭐 특감 반원이라기보다는 별도로 그렇습니다. 뭐 어떤 또 반장격적인 네, 네. 역할을 수행한 네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윤규건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위에 보고하고 위에 지시대로 이 사건을 쭉 관련해왔다면 위에서 이런 사건을 보고받고도 이게 불법성이 네네. 뭐 1,400억 대출과 관련되는 불법성이 있는데도 네. 윤규건이 진술하기를 만약 위에서 이 문제는 손대지 말고 잘 무마해야 됐다. 네. 이렇게 한다면 여기도 또 직무유기나 뭐 직권남용, 예, 등장할 수 권리행사 있는 방해, 있지 않습니까? 예, 조국과 똑같은 혐의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검찰이 지금 공수처를 갖다가 이제 곧 좀 이제 통과를 시키는 상황에서 그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거는 지금 폭탄을 하나 들고 있어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예.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들 병원에 관한 이제 대출 문제.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뭐 신혜선 씨도 계속 지금 좀 약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요. 예. 그러니까 뭐 우리들 병원 대표인 이상호에 대한 대출 뭐 이런 그 위조 서류의 문제의 단순한 문제라면은 그건 뭐 그냥 신한은행 뭐 관계자들만 뭐 은행원으로서의 직무를 위배했다는 걸로 조사하고 처벌하면 끝날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이나 뭐 그 양정철이나 이런 사람들을 언급할 이유도 없고 윤국은 총경이 직 나서야 될 일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계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문재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 돈에 대한 사용처 등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그 공수처 법이 이제 곧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최대한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게 공수처가 제대로 된 공수처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공수처에게 이제 어차피 법이 통과되고 공수처 설치가 되면 이제 모든 사건들이 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계하는 그 사건 자체를 아주 그냥 뭐 대폭적으로 핵심적인 사건들을 이제 넘겨서 이제 어떤 그 검찰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을 좀 완화시키고 뭐 현 정권 핵심 부를 견제하는 뭐 가장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1,400억이 나갔다는 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담당 그 산업은행의 대출 관련 직원들을 검찰이 불러다가 미래 매출을 가지고 담보로 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직원들 보고 뭐 은행원 정도야
좀 조지면 대부분이 지금 이제 다 있을 건데 산업은행이. 그렇습니다. 산업은행이 뭐 월급이 제일 많은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기본 1억이 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럼 그 은행원들 불러다가 검찰이 조지면 은행원들이 뭐 부는데 금방 풀지 않겠습니까? 조사만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내용과 어떤 불법성을 파악하는 데는 뭐 큰 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저게 대선 일주일 전에 나갔다라는 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네. 서류. 네.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가 1,400억이. 네, 네. 그 이상호 빚이 한 800억 가량 네, 됐다지 네.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빚잔치를 하고 네. 그래야 이제 이 뭐라고 잡아놨던 네. 그 건저당들이 네. 다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? 돈을 그렇습니다. 갚아주면. 네, 네. 그러면 깔끔해진 우리 은행을 네. 이제 신탁에 네. 그러니까 ABS 네. 그러니까 자산담보부 정권을 네. 발행하는데 네, 네. 그게 이제 신탁을 네. 그 건물과 이 신탁 권한을 네. 산업은행에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게 대선 일주일 전이지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돈이 나와야 돈을 다 받아야 이 담보를 해제해 줄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럼 실제 돈은 그 전에 나왔다고 봐야 되고. 그리고 이상호가 저 신한은행에서 15억을 빌리고 이제 이걸 정리한다고 네네. 자기가 연대 보증인을 정리한다고 돈을 좀 네. 부정하게 15억을 빌리고 네. 그리고 뭐 신혜선이한테 또 20억을 이제 담보로 잡아놓고 네. 이런 부분이 그게 6월 달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이미 6월 달에 네가 연대 보증 빠지라. 네.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다 완료됐을 때고. 그렇죠. 그러면 돈은 적어도 12월 달부터 몇 달 전에 나왔다고. 그렇습니다. 중간쯤에. 네. 저 그렇게 본다면 저 일찌감치 이제 돈이 1,400억이 나왔는데 저 사람 빌린 거는 800억밖에 안 됐다잖아요. 그래 우리가 한 600억이 딴 데 썼을 거다. 네. 왜 상식적으로 저 정도 상황에 돈을 빌린다면 네. 담보가 이 만땅으로 네. 빌리지 않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 건물 가치에. 네, 네. 그게 800억이라고 저는 봅니다. 네, 네. 실제로 그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뭐 부산에 있는 건물부터 대구 있는 건물까지 다 집어넣어서 억지로 한 1,100 얼마 정도 되겠더라고요. 네. 건저당이. 네, 네.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가 노멀한 거죠. 그렇습니다. 나머지 600억이 이게 좀 비정상적인 네, 네. 이 뭐 통상적인 뭐 산업은행까지 갈 것도 없이 뭐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출이 진행된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 600억짜리 정도가 지금 어딘가에 네. 일찍 돈이 나와서 뭐 대선 자금이든 정치 자금이든 들어갔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이 문제를 파고들면 이 스토리가 누가 시켰는가는 금방 정리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강만수 씨가 지금 깜빵에 있거든요. 네. 그때 산업은행 네. 이 뭡니까 회장과 은행장을 겸했던 네. 아니 그 사람도 행장하고 은행장을 겸한 것도 신기한데 월급 많이 받으려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저기 정세균 씨가 국무총리에 지명이 돼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국회의장까지 한 양반이 뭐 네. 국무총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논란이 많았죠. 예. 많았지만 뭐 강만수 씨 같은 경우는 뭐 언급할 뭐 이유가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뭐 경제부총리의 입장에서는 참 사실 산업은행장은 직접 뭐 상대하기도 사실 좀 거시기한 그런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자리인데 거기를 경제부총리 출신이 내려가가지고서 결국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장님을 포함해서 이제 뭐 은행 관계 특히 채무를 정리하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아마 잘 아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러니까 대출이었던 승인 뭐 완전한 승인 자체가 12월 달에 이루어졌다면 통상적으로는 진짜 그 뭐 6개월로도 그 채무나 이런 것도 조정하는데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뭐 강만수 씨 정도로 이게 일이 해결될 일이 아니라 무언가 더 위에서 아주 그 핵심의 권력의 핵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싹 교통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느 쪽이든 하여튼 이게 뭐 강만수 씨를 포함해서 당시 뭐 저는 이명박까지 다 모두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실체를 명명백백히 반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사건에 제가 이거를 좀 물고 늘어지니까 저한테 왔던 엄청난 이상한 현상들 네. 뉴스 브리핑도 사실 이때부터 네, 누리가 맞습니다. 되거든요. 또 많은 기자들이 이걸 보도로 썼는데 데스크에서 다 잘라고 그리고 이걸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다 보였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심지어 뭐 유튜버들조차도 시시하고 네. 제대로 보도를 못 했잖아요. 그럼 이게 그만큼의 다 시시하는 거는 누굴 보고 시시하는 거겠습니까?
감방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. 그러니까 네. 문재인 보고 그런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이명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. 강만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조중동조차도 이거를 보도하기를 두려워했다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상자를 열면 뭐가 나오길래 그렇습니다. 그렇게 못 열도록 난리를 쳤냐. 네. 또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 뉴스 브리핑에 데미지가 날라오고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갔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둑이 재발된다고 이 안에 엄청난 폭탄이 있는 게 아닌가. 우리들 병원 안에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죠. 하여튼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은행이 뭐 거대 은행이 어떤 기업에 대출을 할 때 뭐 미래가치 평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산업은행 같은 데서 그 담보 가치를 넘어서는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경우는 딱 하나 범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부터 뭐 파고 들어가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제 그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수록 이걸 자꾸 언급하는 사람들이 압박을 받는 이유는 뭐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한 경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돼서 이게 뭐 압력이 행사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그래서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시끄러울 건데, 근데 이제 또 하나 의아스러운 거는 8월 28일 날, 그러니까 8월 27일 날 조국에 대해서 이제 한 30군데 압수수색했는데 그 다음 날 신라젠을 한마디로 내부 정보 이용, 주가 조작했다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서울 사무소하고 부산에 본사하고. 그리고 이제 10월 8일 날 국감장에서 보면 김진태 의원이 신라젠의 피해자가 15만 명이고 뭐 15만 원까지 한때 갔다 2017년 11월에 그래서 한때 시총 코스타 2위였다. 근데 지금 완전히 뭐 휘조각처럼 됐다. 그 무용성 실험이 이제 나오고 하면서.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금감원에 물으니까 금감원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의 조사를 넘겼다. 그러니까 또 요즘 뭐 패스트 트랙이 유행인데 금감원에서 신라젠에 대해 패스트 트랙으로 넘겼다 그랬거든요. 금감원장이나 부원장이요.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금감원 쪽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뭐 범죄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자기들도 이 일에 배후를 아니까 우리가 건드리면 나중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르고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검찰에다가 우리가 신속하게 넘겼다. 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이제 신라젠과 정권의 부상하고 뭐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서 가다가 이제 지난번에 끌고 오다가 이제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나 소문도 이제 보편화되니까 이제 무용성 실험이거든요. 이게 효과가 있기나 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면 물이 다 된 겁니다. 잠재적 가치도 빵이다는 거죠. 뭐 그런데 말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사실 그런데 이미 주요 인물들은 다 팔아가 재산들을 몇천억 원 다 지금 챙겼단 말이에요.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거 주도한 놈이 실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팔은 게 이거고 그렇습니다. 차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차명으로 팔은 거는 짐작이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기술 특례 상장이 되거든요. 무용성 실험에서 물이 다 하고 된 게 기술 특례 상장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상장될 수 없는 적자만 연 수백억씩 몇 년간 온 회사를 이걸 가지고 상장을 했단 말입니다. 기술 특례로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뇌물이 있었나 정치인이 개입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완전 기획 상품 아니냐. 문 정권의 기획 상품. 그래서 검찰이 근데 압수수색한 이후에 지금까지 기사 하나 안 나올 만큼 조용하거든요. 보통 보면 해봤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중간에 그냥 엎을 때는 그렇게 쓱 흘리고 없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까지 아무 기사가 없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권이나 이제 뭐 그 친여 성향의 지금 뭐 여론의 등등의 압박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이제 그 뭐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검찰이 그냥 수사를 현재 포기하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
이제 필요한 곳을 향해서 지금 수사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.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피해 규모라던가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큰 사건인 그 신라 제인에 대해서는 지금 압수수색 뭐 수사한다 뭐 이런 얘기 말고는 전혀 얘기가 없다. 이런 얘기는 무언가 이제 이거를 가장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,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뭐 기다리고 있다. 이렇게 뭐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 신라젠 부분을 봤으면 주가 조작을 봤으면 주식을 산 사람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거 하지 않고 주가 조작이 되나요? 그죠? 그렇습니다. 그것도 당연히 파악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해서 예. 얼마나 팔고 샀느냐 예.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물인데 주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알면서 그 물을 가지고 상장해오고 네. 또 물을 가지고 15만 원까지 끌고 가고 네.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일종의 변수 입장, 그 문재인 특혜주, 네. 수혜주 네. 뭐 이런 것들이 파다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신라젠과 관련해. 자,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검찰이 막판에 지금 공수처를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을 때 폭탄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좀 뭐 아주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관여했던 사건 중에 이제 소장님들 말씀하셨던 IDS 홀딩스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참 그 좀 끔찍한 게 뭐냐면 이미 2014년 경에 이제 2014년 경에 이제 사기죄로 고소가 돼서 그 IDS 홀딩스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고소가 돼서 벌써 그때 당시에 벌써 피해액이 몇백억 규모는 되었습니다.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1심, 2심 전부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2016년 8월경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김성훈이 다시 이제 검찰이 이제 그 더 규모를 이제 결국 1조 원이 넘는 피해 그 규모로 해서 구속을 이제 긴급 체포라고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제 청구하고 발부하게 되는데 그 한 2014년경부터 2016년까지 그 2년 동안 그 피해 규모가 원래 당초 한 1,000억대에서 1조 원대로 한 9천억이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김성훈 일당들이 이제 마지막에 되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그 금융 피라미드 같은 그런 활동을 제기했던 것인데 제가 볼 때 아마 신라젠도 그 이상적인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그 주가의 변동이라는 걸 다 보고 있는데 그 회사의 실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빈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아무런 근데 변화가 없는데 그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하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목을 했을 거고 무언가 모니터를 해가지고 아마 위에 보고를 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사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그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해서 이제 그 시장 가치의 어떤 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무언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,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작도 시작이지만 무언가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다 뭐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감시하는 채널에서 이게 지금 빠져나와 있다가 결국은 피해는 피해대로 다 키우고서야 이제 이렇게 지금 본격적인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. 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압력을 행사한 어떤 세력이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더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그래서 지금 저렇게 조용할 때 아니면 아니다. 뭐가 나왔으면 나왔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보고 끌고 가는 거. 또 우리들 병원이 지금 막판 타이밍으로 가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신라젠하고 우리들 병원이 지금 검찰이 자기 조직 사활을 건 막판에 이 두 개가 지금 이 남아있는 카드다.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략은 검찰도 이 사건의 성격을 신라젠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그래서 뭐 소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이제 조국 일가 수사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쭉 이제 일련의 이제 수사들이 진행돼 왔는데요. 당연히 뭐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뭐 처음부터 어떤 핵심이나 그 중심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전쟁으로 치면 이제 외곽의 진지들부터 하나하나 이제 점령한 후에 이제 뭐 사령부나 이런 핵심을 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
뭐 3개월, 4개월 동안의 수사의 어떤 흐름, 결국은 이제 향하는 지점이 예. 우리들 병원과 신라젠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음을 볼 때 요 두 가지, 특히 이 두 가지 사안이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조국에 대해서 영장이 지금 네네. 이 청구가 됐잖아요. 네네. 26일 날 이제 심사가. 영장 실질 심사하면 26일 날 네. 11시나 네. 27일 날 뭐 새벽에 한두 시에 네. 이제 발부가 되겠죠. 네. 자, 근데 그 유재수 사건을 가지고 유재수 구속한 그 판사가 있어, 그또 영장 그날 네. 또 영장 담당 판사라고 네. 알려지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조국 부분을 제가 전에도 뭐 그거는 예측을 했는데 조국 부분에 대한 그 구속이 정경심의와의 뭔가 공범 이걸로는 조국을 구속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. 네네. 그래서 조국은 다른 건으로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. 이래 봤는데 아마 검찰은 지금 울산에서도 조국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터져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좀 늦추어서 조국을 꼼짝 못하는 혐의로 구속시키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파 매체들이 지난번에 그 송인건 판사의 네. 기소장 변경 불가 이후에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, 사문서 위조, 그것도 당사자 피해자 동양대에서 문제 삼지 않는 걸 가지고 그걸 구속시켜 놨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엮으면서 언론 플레이를 엄청 하고 있어요, 좌파들이요. 네. 근데 검찰이 지금 현재 직권 남용으로 이제 조국을 거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 조국이 또 정무적 판단이라고 말한 거는 실수 같아요. 차라리 조국 입장에서 그 말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게 나았을 건데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어쨌든 무리한 행태의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. 그 정치행위였다.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국이 이제 국회 이제 그것도 문제가 그 장관 청문회였습니까? 하여튼 나와서 출석을 해서 이제 나와서 얘기한 게 이제 그건 사안이 심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뭐 감찰 중단이 아니라 이제 감찰을 할 게 없었다는 식으로 취지를 답변을 하다가 근데 참 여기서 참 이게 어떤 이제 뭐 어떤 그 일이 벌어질 때 보면은 이게 앞뒤 수순이 좀 교묘하게 이제 맞아가면서 뭔가 일이 만들어지는데 참 공교롭게도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폭로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? 폭로했죠. 내용을 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그 뭐 당시 그 김태우 수사관을 포함한 이제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특별 감찰반이 파악한 내용만으로 뭐 감찰을 뭐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거나 뭐 수사 이첩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이제 그걸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조국이 정무적 판단이었다. 내가 뭐 그냥 그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얘기했는데, 하여튼 뭐 소장님 말씀처럼 실수일 수도 있고 뭐 그만큼 이제 파악된 뭐 물적 증거라던가 그 이제 박형철 전 비서관을 포함한 분들의 이제 진술이 오로지 그러니까 조국이 그 부분만큼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 변명한 것이 뭐 정무적 판단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수사가 사실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렇게 광범위하게 선거 조작이 문재인 친구한테 행해졌으면 친구를 위해서 행해졌으면 문재인이 그 위에 탑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저거는 이제 유재수는 조국이 끝까지 자기네 정무적 판단이었다면 자신의 직권남용으로 깜빵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뒤를 안 불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뭐 울산시장 관련해서 이게 뭐 친구가 30년 친구라서 해줬는 건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 그것도 뭐 아직 저는 뭐 전 단순히 친구이니까 해줬다 좀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. 뭔가 다른 좀 꿍꿍이가 있었다. 왜 그렇게 경남도지사, 부산시장, 울산시장 이 부울경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.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다 또 무언가가 있을 것이 좀 많이 의심됩니다. 저는 유재수 부분에 대해 왜 봐줬느냐 하는 부분에 김경수나 윤건영이나 천경덕이가 소소하게
뭐 금융권 인사 부탁이나 했다고 저래 봐줬다. 아무리 실세라도 그 그럼요. 젊은 애들이 네. 저는 그래 못한다고 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면 위에서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옛날에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인방을 신복하니까 최순실이가 그래 네. 하니까 네. 그러니까 3인방이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인사에 영향을 하고 소소한 네. 것들도 챙기고 네.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만약에 위에서 그러지 않는다면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?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같고. 그 관계를 너무 잘 알지 않겠나요? 그렇습니다.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네. 3인방이 아니까 앞에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? 마찬가지로 문과 유재수의 관계를 윤건영이나 정경덕이나 조국이 이제 조국은 뒤늦게 알게 됐지만 아니까 저걸 다 무마했지. 네. 조국이 그래도 민정수석인데 윤건영이가 네. 그런 상황실장이면 뭐 급수는 1급이나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민정수석 조국한테 전화해서 그거 좀 덮어요. 할 수 있겠습니까?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예. 첫 번째는 조국이란 사람이 그렇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아주 모르는 사람도 예, 아닌데 끝발도 즐기는 예, 사람인데. 그것도 즐기는 사람이고 특히 뭐 교수 이제 출신 중에 좀 상당 좀 이렇게 잘못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이른바 속된 말로 뭐 가오 이런 거 예.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국은 뭐 그런 사람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그냥 뭐 김병수나 뭐 윤건영이나 이런 뭐 그런 사람도 좀 얘기해서 그걸 들었다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말이 아니고 예. 그다음 두 번째 또 그쪽 패거리들 뭐 물론 이제 뭐 보수나 뭐 우파 쪽에서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이번에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이 정권의 조국이 간판 중에 간판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이러저런 상황이 지금 뭐 여차하게 못 돌아가니까 조국을 완전히 뭐 내팽개치는 걸 보십시오. 그런데 그거를 뭐 이러저러한 문제로 유재수가 예전에 같이 뭐 근무하고 무슨 뭐 했다는 그런 이유로 그거를 그렇게 막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감싼다? 그거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고요. 예. 예,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뭐 이거는 뭐 조국 정도로 해서 이게 뭐가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검찰이 4,950만 원에 맞춰주고 있어요. 뇌물이 5천 넘어가면 5년이죠. 네. 예?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알고 있어.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3년이고요. 네, 네. 3년이고 3년, 5년 그다음에 그다음에 10년. 예, 10년 이렇게 되죠. 그래, 그렇죠. 3, 5, 7, 10, 예, 예. 1억 넘어가면 뭐 예, 10년 이상 뭐 예, 이렇게. 10년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뇌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4,950에 맞춰줬다면 유재수가 뭔가를 검찰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해줬는데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차례대로 불려오는 거 보면 유재수의 진술도 바탕이 됐지. 뭐 텔레그램 글만 갖고 네, 저렇게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습니다. 보거든요. 자, 그렇게 본다면 뭘 가지고 유재수를 이렇게 봐줬는가 하는 부분을 검찰이 지금 아직 카드를 안 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이고 네. 그 카드가 제가 봤을 때 신라젠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. 네. 아마 알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까딱하면 이게 이제 이제 뭐 추미애 앉혀놓고 검찰을 해체하다고 들다가는 이 폭탄들이 대형으로 그냥 자폭하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폭이 되는 거죠. 예? 자폭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까딱하다가 이 항공모함이 자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것저것 좀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